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었죠. 이 파트는 막 그렇게까지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나왔던 부분이 약간의 복습을 요하는 파트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키포인트일 것 같아. 천천히 가보자면, 자, 가장 먼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높이에 존재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래서 고등학교라고 넘어가게 되면은 E, P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우리 어떻게 구했니? 9.8 m h로 구했습니다. 그죠? 저기서 문자 m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질량이었죠. 사용하는 단위는 무엇을 사용했어? 킬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저기서 문자 h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 높이를 의미했어. 사용하는 단위는 무엇을 사용했어? 미터를 사용했죠. 이렇게.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배웠던 에너지는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도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E, K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구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m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질량을 의미했죠. 사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이었고요. 그죠? v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죠? 속력을 의미했어요. 사용하는 단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했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이었고,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친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운동 에너지의 합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는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성립하기 위해서 항상 공기에 대한 저항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말은 마찰이 없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진공 상태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항상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롤러코스터로 설명하면 편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높은 지점에 존재할 때를 우리는 A, 가장 낮은 지점에 내려왔을 때를 B, A와 B의 중간 지점에 왔을 때를 C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오케이? 차근차근 가볼게. 자, A 위치에 있을 때는요, 우선 속력이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우리 롤러코스터 타면은 꼭 최고 높이에서 한번 멈춰, 안 멈춰? 멈추잖아. 그지? 즉, A에 있을 때는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최고 높이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A에서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의 값은 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에 존재할 때는 한 번씩 롤러코스터가 멈춰. 즉 정지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의 값은 어떻게 돼? 최소 혹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A에 존재하는 롤러코스터가 B로 숭 하고 이동하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B에 존재하는 롤러코스터는 지금 높이 값이 어때요? 제일 아래로 내려왔죠. 그쵸? 따라서 B에서는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될까요?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가장 아래쪽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A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값을 우리가 100이라고 잡을게. 그럼 운동 에너지 값 우리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0이 될 거야. 그죠? B 위치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네. 그럼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겠어? 100이 되겠죠. 그럼 질문, A랑 B의 정 가운데에 존재하는 C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50. 운동 에너지 값도 50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숫자를 넣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똑같이 숫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C 위치에서는 에너지 값이 50이 나올 거고 운동 에너지 값도 좁아라 50이 나오겠죠. 됐나요? 즉 우리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결론 한번 내가 내볼게. 얘들아, 그럼 A에서 역학적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 얼마가 나옵니까? 100. B에서는요? 100. C에서는요? 100.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고 진공 상태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죠? 두 번째, 높이가 낮아지는 것 생각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높이가 낮아지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죠? 증가하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 B에서 C로 가는 동안, 즉 높이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증가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죠? 감소했어요. 잘했어. 그치?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내야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어떠한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랑 어떠한 에너지가 증가한 양은 항상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0으로 바뀌었네. 감소한 양이 얼마야? 100이네. 그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0에서 100이 됐네. 증가한 양 얼마야? 100이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결론은 각각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랑
그리고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 어때요? 똑같네요. 그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 이거 5번을 쓰지 말고 옆에다 쓰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었어요? 위치 에너지. 그렇지.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에너지는 전환이 쉽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러 가지의 예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예시는 바로 진자 운동이에요. 1번 진자 운동입니다. 자, 진자 운동은 옛날 시계들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런 벽에다가 가장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를 O, 왼쪽 높이에 올라갔을 때를 A, 오른쪽 높이 올라갔을 때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얘들아, 시계추가 한번 갔다가 멈춰 안 멈춰? 멈춰. 한번 갔다가 멈춰 안 멈춰? 멈추네. 그지? 따라서 최고 높이에 올라간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에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멈춘다라고 했으니까 안 멈춘다고 했습니까? 멈춘다고 했어요. 따라서 멈추는 거면은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0 되겠고요. 그러면 높이는 최고 높이겠네? 그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최대가 되겠죠. 됐어? 두 번째. 5점은 높이가 최소죠. 그쵸?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0. 그렇지. 0이 되겠지.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이거 한번 써볼 거야. 어디서 어디로 전환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A에서 5점으로 가는 동안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겠습니까? 위치 에너지로. 그렇지. A에서 O로 가게 되면은 최고 높이에 있다가 최소 높이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하게 네 번째 5점에서 B점으로 최소 높이에서 최고 높이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얘도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는 과정이겠습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포물선 운동이에요. 앞으로 높게 던져 올린 야구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포물선이라고 해요. 자, 포물선 운동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첨가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지표면에서 공을 딱 던져 올렸어요. 그럼 최고 높이에 이렇게 도달하겠죠. B. 그 다음 이 공은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C 위치에 도착할 겁니다. 그죠?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 A랑 C 위치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 높이가 어때? 최고 높이야, 최소 높이야? 최소.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0. 그렇죠. 최소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랑 C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간단하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별표 B점. 별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최고 높이에 올라갔을 때는 항상 운동 에너지가 빵이었어. 그지?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야구공을 이렇게 던져 올려서 최고 높이 딱 찍었어. 멈추니? 멈출 리가 있나? 따라서 B점은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인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B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최고 높이에서 공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따라서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존재한다. 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한숨. 빡세? 아직 빡센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낚을 수 있겠습니까? 뭐 뻔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겠죠.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 지금 진자 운동 볼까요? A랑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뭘까요? 위치.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야. 5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겠어?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 포물선에서 A랑 C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라 그랬으니까 A랑 C에서 역학적 에너지 누구겠어? 운동 에너지야. 그런데 그럼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값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 더 그렇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분명 최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야, 좀 이따가 버리면 되지. 새끼 뭐 진짜 발광 이따가 버려 그냥. 이 부분은 컷 편집되나요? 어? 이 부분은 컷 편집되나요? 안 해요. 전 그딴 거.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싫어. 너네만 보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예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유낙하 운동. 근데 이 자유낙하 운동을 구하는 방법이랑 의외로 비슷한 게 너네 다 했니? 다 했어? 채점해. 그럼 시험 대비 교재를 풀어. 아직 빼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이랑 의외로 비슷한 문제로 평가되는 게 아래서 직선 위로 포물선 말고 이렇게 던져 올린 거. 이거랑 문제 유형 스타일이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연직 위로 던진 거.
이 두 문제는 의외로 비슷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유를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어떠한 공이 이렇게 있어. 아래로 내려갈 거고 지표면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물체의 질량을 알고 있고 이 물체가 떨어진 높이 값을 알고 있다면 뭘 구할 수 있나요?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이 최고 높이에서의 9.8 m h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위치 에너지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학적 에너지겠죠. 왜? 정지했다가 떨어뜨릴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반대로 뭘 물어볼 수 있겠어? 얘들아, 애초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합이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은 뭐겠습니까? 지면에서의 속력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면에서의 속력은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내가 지금 이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니까 이 9.8 m h가 결국에 최소 높이, 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돼? 0. 그럼 운동 에너지는 최대. 따라서 이 9.8 m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 근데 지면에서 속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딱 이 순간, 닿기 직전의 속력. 닿고 튕겨져도 아마 속력이 줄어들겠지만 딱 닿기 직전에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 공의 질량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던져 올리겠다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뭘 구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겠네? 그렇네? 그럼 결국 이 운동 에너지가 손을 딱 놓기 시작했어. 이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없어.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뭐가 돼? 역학적 에너지.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최고점의 높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거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 값이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럼 최고점에서 정지해, 안 해? 해. 얘는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그럼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똑같겠다, 얘들아. 그죠? 어렵지 않죠? 저거는 저 두 가지 문제 스타일에는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스타일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비율 구하는 거예요. 비율 구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이거 답만 구하는 거는 쉬운데, 답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질량이 안 구해져, 미지수 지금 4개잖아. 3개네, 따지고 보면. 질량도 물어볼 수 있겠고, 높이도 물어볼 수 있겠고, 속력도 물어볼 수 있겠네. 다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비율 구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봐봐요.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1kg의 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이 높이는 10m입니다. 근데 이 공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이
10m에 존재한다면 저때 에너지의 비율을 구해볼 거야. 어떤 비율을 구해볼 거라고 했냐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해볼 거예요. 벌써부터 감이 안 오지? 천천히 따라와봐. 생각 한번 해봐. 첫 번째. 자, 떨어진 높이가 커. 떨어질 높이가 커. 떨어진 높이가 많지. 10m에서 2m까지 내려왔으면, 그지? 떨어진 높이보다 떨어질 높이를 비교하게 되면은 얘가 더 크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많이 떨어진 거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많이 전환되었을까요?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남았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왜 이러지? 얘들아, 높이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무엇이 증가해? 운동 에너지. 지금 10m에서 2m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8m가 낙하를 한 거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뭐로 많이 전환됐을까? 그렇지. 결국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m 높이에서는 위치 에너지보다 너무나 당연하게 운동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가 키포인트야.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어. 뭘 얘기했냐면요. 결국에 어찌됐든 간에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랑 에너지가 에너지가 증가한 양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쵸? 결국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죠. 10m에서 2m까지 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뭐랑 똑같아? 정답!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지? 그럼 얘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 10m에서 2m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그걸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m를 우선 구해야 되겠네? 이게 10m에서 위치 에너지값 아닙니까? 그쵸? 거기서 8m가 떨어진 거잖아? 그럼 이 값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얼마야? 이걸 빼주면 뭐가 남는 겁니까? 남는 위치 에너지 값 아니에요? 그쵸? 이 값이 결국에는 남은 위치 에너지 일 거고요. 결국 남은 위치 에너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맞나? 이거 그냥 이렇게 했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쵸? 운동 에너지. 잠깐만.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구해도 되기는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겠죠. 근데 얘들아, 지금 당장은 비율만 구하라 그랬잖아. 이거
5등분 하면 딱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은 얘를 지금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감소한 양은 몇의 비율이야? 4의 비율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네? 그럼 운동 에너지는 4의 비율이 늘어났겠네? 그럼 남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4. 얘는 1. 게임 끝.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비율만 물어보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뭐도 물어볼 수 있어. 높이값 물어볼 수도 있겠고, 질량값 알려줬으니까 속력 물어볼 수 있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제 책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요. 기본 개념 설명 여기 충분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오투 보시게 되시면은 맨 뒤에 시험 대비 교재 있죠? 그거 꾸준하게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 풀어보세요.